네, 오늘장 랭킹 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슈 정리 이분과 함께 시작해 보시죠.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키워드 저희가 5개 선정했는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오전부터 뜨거운 이슈, 그리고 어제부터 달궈지고 있었던 이슈, 바로 로봇주입니다. 삼성전자가 무인 공장을 도입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에 좀 날아가는 모습이 강한 탄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첫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오늘 로봇주가 일제히 움직이는 건 뭔가 단단한 트렌드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쉬어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테마 형태로 이 테마주가 움직이는 그 형태로 오늘 로봇주가 시세를 낸다라고 봐야 될까요? 방향성 좀 잡아주세요, 먼저. 로봇주라고 하면은 지금 사실 국내 기업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대장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데 포인트를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로봇 섹터에 대해서 크게 보면은 가정용과 산업용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은 가정용보다는 산업용 로봇에 대한 성장성을 상당히 크게 부각을 시키고 있는 포인트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현대차 그룹, 삼성전자에서 진행되면서 로봇 섹터라고 하는 게 사실 대장주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이제 대기업들도 추가적으로 로봇 산업에 진출을 하면서 로봇 섹터에 대한 것이 테마에서 섹터로에 대한 상승, 한마디로 전환이 되는 새로운 하나에 대한 섹터가 구성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먹거리가 풍부해지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테마에 대한 형성보다는 이제 향후에 대한 실적, 이제 수주에 대한 모멘텀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섹터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데 포인트를 좀 두고 있습니다. 산업용이라는 키워드를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생산성, 인력 효율화 이런 측면에서 접근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단순 로봇주가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이 키워드까지 좀 연장해서 보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이제 가정용이냐 산업용이냐라고 봤을 때는 뭐 사실 뭐 로봇계라고 하는 거 현대차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연결되고 있는 그런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대부분인 상황이죠. 오늘 상승력을 상당히 크게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은 뭐 감속기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산업용 로봇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기업들이다라고 하는데 중점을 가지시면 되시고요. 지금 현재 로봇 기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감속기 그리고 관절기에 대한 것이 주를 메인으로 잡히고 있다라는 데 포인트를 두고 감안하신 분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용 시장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스마트 팩토리로에 대한 전환이 나타나는 이제 막 개화되는 시점이에요. 따라서 이제 성장성인 모멘텀, 성장성을 담보로 가지고 있는 그런 테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긴 한데, 제가 사실은 위원님이 나오는 코너들, 뭐 제가 MTN을 계속 보기도 하지만 위원님이 나오는 코너들을 다 챙겨보거든요. 제가 금요일 날 이 종목이 갈까라는 생각이 더 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이 추천하신 타바 코너에서 추천하신 종목 중에 유일 로보틱스가 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가장 강한 종목이 유일 로보틱스, 네네. 도시 진입 구간에 상한가도 진입하고 이런 탄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종목을 대장주격으로 보면 될지, 그리고 위원님의 팬분들이 만약에 같이 동반해서 지금 보유까지 하고 계시다면 이 중심으로 어떻게 잡고 대응을 하면 좋을지 팁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번 주 금요일 날 갈 테마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새로운 테마에 대한 형성, 한마디로 먹거리가 또 늘어났다라는 표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로봇 종목들, 로봇 섹터에 있는 종목들의 대부분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숫자가 꼽히지 않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꼽히는 종목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서 유일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에 대한 종목이 또 있으니까 대장주가 원투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흐름이 상당히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키워드 하나밖에 안 열었는데 원픽 어디서 나올지 힌트를 주신 것 같긴 한데 끝까지 저희 키워드 보고 원픽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중 으르렁 이렇게 헤드라인을 담아봤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더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경계를 해야 되는 건지도 지금은 우려스럽습니다. 국내 증시 잘 버텨내고 있지만 중화권의 흔들림이 크거든요. 자, 그래도 종목으로 본다면 저희 좀 아이디어를 잡아볼게요. 미중 간의 갈등 하면 저희가 히토류, 방산 이렇게 일단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오후에 방향성을 잡는 게 좋을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과 미국, 특히 이제 미국에서 하원 의장이 이제 대만에 대한 방문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에서 조금 전쟁에 대한 고조감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뭐 공군기가 출격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정치적인 지금 갈등 요인이 경제적인 갈등 요인으로 전이가 되느냐, 전이가 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대해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을 제외하고 중국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대만 같은 경우는 2에서 4% 정도에 대한 하락까지 보여줬던 그런 시장을 볼 수 있었죠.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생각 외로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낙폭에 대한 눌림 하방 경직성을 상당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히토류 관련된 뭐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된 리스크가 나타날 때마다 단기적인 조금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종목군들이죠. 제가 판단할 때는 이쪽 히토류에 대한 것보다는 지금 현재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봤을 때 글로벌 정세에 대한 그 리스크적인 측면도 있지만 국내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6일 연속 상승한 것에 대한 피로감 누적, 한마디로 잠깐 쉬었다 갈게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대형주, 중소형주 좋은 종목들,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은 낙폭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이제 다시 한번 재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잘 마련을 했다라고 표현을 드리고요. 테마성보다는 실적 관련된 종목들의 숫자가 꼽히는 종목들에 주목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생각보다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히토류 방산 쪽 보유자분들은 사실은 이 펠로시 의원이 외교적 중국 쪽에서는 기피 인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감도가 낮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오늘 밤에 대만에 도착 그리고 내일 오전에 총통을 만난다라는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중국 쪽에서 지금 나오는 그 발언들을 해석해서 보면은 좀 무섭기도 해서 만약에 이쪽만을 놓고 대응 전략을 짠다면 오늘장에 어떻게 좀 쉬어갈 수 있음에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오전까지 시세를 조금 더 끌고 보는 게 좋을까요? 단기적인 네.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방산주에 대한 매력도가 좀 높아진 시점이다라는 것을 팩트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펠로시 의원에 대한 한마디로 미국 그 하원 의원에 대한 대만 방문은 지금 정치적인 갈등을 최고조로 올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지금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 악재가 경기 쪽으로, 경제 쪽으로 전이가 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정치적으로는 전쟁 리스크가 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방산주에 대한 것을 보셔야 되는데 대만 관련된 부분은 사실 무기 수출에 대한 이슈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LIG 넥스원 같은 뭐 한화시스템 같은 조금 굵직한 종목들보다는 조금 작은 방산주들에 대한 소형 방산주들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조금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마로 보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종목 그 네. 탄력성을 이용해서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활용을 해보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쉬어가는 쪽도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를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면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를 구독 그리고 대여하는 서비스가 허용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완성차 업체부터 뭐 폐배터리 관련주까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뉴스기도 한데 오늘 탄력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요. 하지만 이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 뉴스를 안고 앞으로 갈 종목을 조금 저희가 선별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느 쪽에 조금 더 기회가 되는 뉴스라고 보고 저희 진입 시점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일까요? 지금 현재 네. 전기차 시대가 개화를 한 것이나 다름없죠. 이제 신차를 판매함에 있어서 상당 부분에 대한 전기차가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것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지금
새로운 기술에 대한 발현, 상용화, 쉐어가 진행되고 있다라는데 우리는 초점을 두셔야 되죠. 한마디로 완성차에 대한 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이 새롭게 나타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데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자동차 섹터가 또 하나의 세분화가 나타나면서 2차 전지 안에서도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까지 좀 나눠지면서 이제 프리미엄에 대한 계산이 다시 한번 진행이 돼서 다시 저가 메리트에 대한 것들을 어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과거에 계속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섹터에 프리미엄 재계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구독 서비스에 대한 것으로 통해서 폐배터리 섹터가 다시 한번 조금 튀어져 나오면서 프리미엄 계산하기가 훨씬 더 좋게 계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사업 다각화에 대한 영역이 상당히 크게 잘 이루어진다라는 포인트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으로서는 여전히 완성차적인 측면은 매력도가 높다라는 표현을 드리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실적 개선이 나타나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폐배터리 시장은 이제 막 시작하는 건데 아직 대장주가 하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상장한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부품주 가운데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쪽도 있고 조정이 나오는 쪽도 있습니다. 2차 전지 좀 넓게 봐도 상승과 하락 종목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럼 오늘장에서 조정이 나오는 쪽에서 기회를 엿봐야 하나요? 아니면은 오늘 주춤한 구간에서도 상승세를 뿜어내는 쪽을 보는 게 맞을까요? 우선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가 어떻게 찍히느냐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몇 종목은 상반기, 특히 2분기의 대부분을 공장 셧다운, 테슬라에 대한 셧다운으로 인해서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도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 대한 비중이 크다 보니까 계속 공장 가동률이 높아졌던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2분기 실적은 발표만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 3분기, 4분기, 하반기, 내년 정도에 대한 공장 가동률을 감안을 해서 분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률 면적으로 매력적이다라는 표현 드리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도 언급을 해주셔서 요 질문 짧게만 드릴게요. 4일 코스닥에 신규 상장하는 세비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성일 하이텍과 같은 카테고리 안에 속하는데 성일 하이텍 상장 전에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잖아요. 비슷한 시세를 살짝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요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그 경제에 대한 그 규모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을 때는 성일 하이텍에 대한 그 규모는 상당히 크게 나타났던 그런 섹터 있죠. 그런 기업이었죠. 이유에 대해서 코스모 화학에 대한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표현드리고요. 이번에 4일에 상장된 세비캠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 성일 하이텍에 대한 추가 상승이 조금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데 포인트를 두고 네. 조금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은 리스크를 감안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생각보다 먹거리가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조금 가볍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그 키워드 기억하도록 할게요. 저희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키워드로 기대감이 가장 컸던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유주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제 마진이 이렇게 30달러 수준에서 2달러 수준 지난달 기준으로요? 이렇게까지 툭 떨어질 수 있나요?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안 좋다고 하니까 지금 정유주만 간다라는 기대감 속에 아직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근심이 깊으실 듯합니다. 정유주에 대한 전략은 지금 자리에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7월 초에 정유주 관련된 네. 것을 랭킹5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고유가가 지속이 되면 지속이 될수록 정제 마진에 대한 마진 폭이 줄어드는 그런 구간이고 3분기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정제 마진에 대한 게 굉장히 큰 폭으로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제 마진에 대한 것만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를 키우고 나서 이제 사업 다각화에 대한 영역을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데 중점을 두셔야 되는 것이고요.
현재 올해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매력도는 높아졌습니다. 매력도는 높아졌고 현재 6월달, 7월달에 대한 정제 마진 아니면 6월달의 하락 이런 거를 통해서 가격 조정에 대한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나타난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이후에 대해서 경기 둔화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국제 유가에 대한 가격은 변동폭이 나타나고 좀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향후에 대한 성장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금 진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적인 가격적인 메리트는 조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기적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수급적인 측면은 조금 매력적이진 않지만 수급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금 매수 주체에 대한 변화 한마디로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데 주목을 하시고 새로운 자금이 들어올 때는 또 한 번 좋은 상승 기류를 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바뀜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활용해 보자라는 팁까지 주셨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실적이란 키워드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은 쪽입니다. 엔터주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엔터, 게임, 플랫폼 전반적으로 성장주 섹터가 약한데 저희 엔터주 들고 왔습니다. 실적 전후로의 대응이 요즘 많이 헷갈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엔터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게 개별적으로 좀 다르게 봐야 될지 아니면 조금 뭉쳐서 움직이게 될지 실적 전후의 대응법 좀 팁 좀 공유해 주신다면요. 엔터주 관련해서는 제일 크게 봤을 때는 하이브라든지 아니면은 JYP 엔터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SM 한 4개 정도 회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8월 달에 하이브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이제 신규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걸그룹 뉴진스라고 하는 그룹이 데뷔를 했는데 데뷔와 동시에 음원 차트 1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번 달에 블랙핑크에 대한 컴백도 있죠. 성공적인 컴백을 보여줬던 에스파, SM의 에스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고무적인 것들,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튀어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상승력보다 조금은 약할 수는 있지만 눌림을 보이는 것이 아닌 잠깐 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8월 달 그리고 이후에 대한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매력도가 높아진 그런 테마이다, 그런 섹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수가 30만 명을 지금 맥시멈으로 잡고 정부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금 휴가 기간에 대한 피크 시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엔터주들은 이제 공연 기획에 대한 그런 것을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됨에 있어서 부담적인 요인 그리고 그것이 리스크적인 측면으로 지금 조금 눌림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음원 판매라든지 전반적인 사업 구성에 대한 것들은 점차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에 이어서 엔터도 중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자리라는 진단 주셨습니다. 저희 5개 키워드 확인해 봤고요. 원픽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AS 종목이 2종목이나 있습니다. 일단 5월 31일 주신 종목이 최고가 기준으로 37%의 수익률을 달성. 그리고 7월 26일 얼마 전이네요. 이 종목 이렌텍이 13%가 넘는 목표가를 달성했는데요. 저희 7월 26일이면 지난주잖아요. 네네. 빠른 목표가 달성한 이 종목에 대한 AS만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렌텍,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지 짧게 팁 주신다면요. 목표 가격을 22,000원 정도로 잡았던 종목이죠. 이렌텍에 대해서 목표 가격을 상향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트레이딩이든 홀딩이든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목표 가격 한 25,000원 정도까지 올리시고 대응을 하시면 조금 맛있는 수익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25,000원 목표가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도달하면 추가적인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주신 종목이 바로 목표가 달성했기 때문에 오늘 기대가 됩니다. 예고는 해주셨죠? 로봇에서 오늘 원픽 고르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지 공개해 주실까요? 로봇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관절기랑 감속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로봇 섹터 안에서 실적,
한마디로 수주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어디인가에 주목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로봇 섹터에서 대장주는 저는 누가 뭐라고 한다라고 해도 SPG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실적 개선, 공장에 대한 캐파까지 다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조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나타내는 그런 종목들보다 지속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SPG, 그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이 두 트랙으로 로봇 섹터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산화 수요에 대한 것이 로봇 감속기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충분히 매력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한 19,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고 손절 가격은 14,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오늘 만약에 진입을 한다고 한다면 두 종목 가운데는 SPG를 공략하는 게 맞다로 정리해도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픽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저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